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크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미세먼지라는 게 꾸준하게 없어지는 게 맞는데 그동안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최근에 생기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지? 한동안 미세먼지로 얘기 없었거든. 예. 한동안은. 그게 원래 그죠? 또 그래도 인제 다른 요인들도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계절이랑 또 다른 거 이런 것들이 그죠. 겹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제가 아는 건 거기까지요. 미세먼지가 자도 뭐 최악이라 그러니까 외출을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꼭 껴야 될 것 같고. 네. 네. 자, 시간이 이제 3분 지났습니다. 토요 커먼 파티 오늘 14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7대 요인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행복의 결정 요인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대부분 쉽게 예상 가능한 것들이다. 리처드 레이어드는 7대 요인을 거론한다. 우리 가족 관계, 우리의 경제 상황, 우리의 일, 우리의 공동체와 친구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개인적 자유,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 가치관. 이 중에 건강과 소득을 제외하면 모두 인간관계의 질과 연관되어 있다. 행복의 결정 요인이 어찌 7개에 국한될 수 있을까요? 분명 수만 가지 요인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와 너가 합해지고 그와 그녀가 더해진 우리입니다. 그 우리라는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그 인간관계의 수준과 질 속에서 행복은 결정됩니다. 인간관계가 곧 행복입니다. 두 번째, 내 몸과 벗이 되는 법. 사람들은 육체와 벗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육체와 소통하는 언어이다. 육체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고대 티베트에서 알려진 단련법이다. 현대의학은 천자들과 신비가가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야 인지하기 시작했다. 마음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분명 내 몸인데 내 몸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몸은 분명 뭔가 소리를 내며 신호를 보내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명상법 중에서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증이나 질병이 있는 부위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오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일순간에 통증이 사라지는 신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몸과 벗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다음, 배꼽은 늘 웃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어있다네. 생명의 중심은 비어있지. 다른 기관들은 바쁘게 일하지만 오직 배꼽만이 태연하게 비어있어. 비어서 웃고 있지. 태풍의 눈은 고요합니다. 하늘과 바다가 뒤집혀도 요동치지 않는 중심입니다. 인체에 있는 태풍의 눈이 배꼽입니다. 마음이 혼란하고 거친 풍랑이 일 때 배꼽 맨 살 위에 두 손을 포개어 얹으면 신기하게도 고요해집니다. 배꼽은 고요히 비어 있으나 태고적 생명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배꼽은 늘 웃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엄마의 시선. 엄마는 여전히 인생을 사랑했지만 아무래도 예전 같을 순 없었어요. 나한테도 의욕이 통 안 생기는구나라고 말하곤 했지요. 하지만 엄마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았어요. 때가 됐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이제 곧 97이니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했지만요. 엄마는 이제 완전히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신은 자꾸 딴 세상에 가고 시선은 멍하니 오로지 엄마 눈에만 보이는 어떤 지평에 가 있었어요. 97세 임종을 앞둔 어머니의 시선을 바라보는 자식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하직할 때를 직감한 사람의 시선은 가시구역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불필요한 의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갈 이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를 누리다 가시는 분의 임종은 평온하고 평화롭습니다. 오늘도 4가지 근무원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랑 대표님 맨 위에. 네네. 있어요. 네. 그 첫 번째는 행복의 7대 요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칸트의 그 3대 행복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건강, 일, 또 뭐, 저기 지금같이 이런 인과관계 뭐 요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이상하게 저는 반대로 30대 열심히 일을 할 때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양한 뭐 최고의 과정 같은 걸 다 섭렵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 중반 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부족해지는지 사람 만나는 게 모임이나 이런 걸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나이 듦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행복의 7대 요인에 5가지가 전부 관계 속에 연결됐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됐고요. 또 내 몸과 벗이 되는 법. 네, 이거는 뭐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 몸에 대해서 인지하고 건강에 깊이 신경을 써라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 이후부터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한 4번, 5번 정도 가는 어저께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보다는
건강에 신경을 좀 쓰자. 그러면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갔다 오면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서 오늘 내 몸과 벗이 되는 법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배꼽은 늘 웃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우리가 신이 준 축복이 자연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 순간인데 우리가 그걸 인지를 조금 뒤로 하고 일상의 어떠한 일들, 생활 전선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주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행복을 못 느끼고 뒤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해했고요. 임종을 앞둔 그 엄마에 대해서는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어제 죽은 이의 간절한 내일이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 이제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어, 얼마 전에 제가 그 배우가 누가 옛날에 그러니까 그 수상소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조만간에 임종이 앞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남자 그 배우가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하고 싶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네, 이 바쁜 그 행사 끝나면 빨리 갈 테니까 편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땐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야. 자기가 생각할 땐 죽음이라는 건 그냥 어, 물리적인 변화일 뿐이다. 그러면서 바로 옆에 창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그 옆에 꽃이 보이죠. 그러면서 그 꽃이 할머니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할머니 곁에 이제 가시는 거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다 내갈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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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진재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소개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행복의 7대 요인, 그 인간관계 질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이 얘기를 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은평구의 산림의료협동조합의 에서는 자기 돌봄, 서로 돌봄, 함께 돌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걸 강조하면서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돌봄에 있어서도 그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자기 돌봄 같은 건 내 몸과 벗이 되는 법 같은 것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서로 돌봄 같으면 이제 너나 우리 이게 이제 돌봄이 필요하고, 이제 함께 돌봄이 중요한데 마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에이징 프레이스를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 이제 내 몸과 벗이 되는 법에서도 이 자기 몸과 이렇게 대화하라. 이제 도시농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령 무릎이 좀 아프다 그러면은 무릎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너 이렇게 저기 오늘 많이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프면 안 되니까 이 회복해야 돼, 회복해줘, 이런 식으로 무릎과 이제 소통을 하고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좋아지도록 하는 그런 이제 소통을 하니까 진짜 좋아지더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배꼽에 대해서는 이제 이 크게 저도 생각한 바가 없어서 그 비어서 웃고 있다는 말이 조금 귀에 남습니다. 임종을 앞둔 엄마 시선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돌봄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기가 원하는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2주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특히 뭐 중환자실 같으면 이 임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 또 여건이 안 되니까 그 집에서 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걸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임종을 앞둔 엄마의 시선은 그게 전부 갖춰진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행복의 7대 요인, 그거는 결국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건강하고 소득도 관계의 질에 기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이제 좀 여럿이다 보니까 애들 길러낼 때 그때 이제 가까이 계시는 분들 힘이 굉장히 절대적이었다. 지금 돌아보니까 예, 저한테 굉장히 벅차고 그랬던 거를 만약에 그 눈에 보이는 소득만 가지고 그걸 풀어내려고 덤볐으면 정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의 질에 소득도 그 직접 이렇게 금전의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영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동안은 신세 지는 게 싫어가지고 제 힘만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소득을 유지하고 마련하려고 뛰어다녔던 때가 있는데, 사실 건강이 그럴 때 또 무너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제 그 마비 남아 있는 것도 사실 그 제 힘으로 해보려고 뛰어다닐 때 그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이제 일어났던 거니까 저는 건강하고 소득도 관계의 질하고 정말 영향이 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몸과 벗이 되는 법 그 부분 이제 볼 때는 편의상 사실 나눠서 우리가 육체 따로 마음 따로 그러지만 사실 이게 분리가 안 되는 완전한 일치가 돼 있는 그런 상태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잠 자고 있을 때의 그 마음하고 건강할 때 마음, 아팠을 때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결국 몸에 완전히 이게 그 종속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감정이나 이성이나 영성까지도 결국은 전부 다 몸에서 피어난 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몸을 잘 챙기지 않는 거는 지붕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이고 영성의 단계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게 몸을 챙기지 않는 거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완전히 일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배꼽은 늘 웃고 있다. 이 부분도 처음엔 생각이 없었는데 앞에 분들이 막 넘어가시길래 궁리를 조금 더 해봤더니 예. 배꼽은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왜 웃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걸 인정을 하고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탄생과 동시에 은퇴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책임을 다하고 나니까 부담이 없어서 늘 웃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근데 뭐지? 현자들끼리 모여서 나눈 대화 유머인데 거기에서 배꼽의 용도에 대해서 나왔던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뭐냐면 감자 먹을 때 엄청 유용하다고 한 분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감자? 그래서 감자랑 배꼽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감자 먹을 때 소금을 놔두기 제일 좋은 장소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웃었다고 그러는데요. 달리 보면 배꼽은 이전 차원 삶, 우리가 현재의 차원이 아니라 이전 차원 삶에서 그때의 호흡과 섭취와 배출의 흔적, 그리고 위에 나왔던 관계의 흔적, 이 흔적이 배꼽인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죽음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다음 차원에 넘어간다면 그때 현 차원의 호흡과 섭취와 배출은 그때 가서는 무엇이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임종을 앞둔 엄마의 시선 그 부분은 지난 주말에 이제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요즘은 늘 색칠하기 그거 숙제만 하고 계세요. 예, 저기서 내준 거, 데이케어에서. 그래가지고 어머니 모시면서 이제 그 안산 여동생이 이제 늘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님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쯤 되니까, 저쪽으로 넘어간 게 많이 느껴진다. 전에까지는 50% 넘어갔었는데 요즘은 한 70은 넘어간 것 같다. 이쪽에 남아있는 게 한 30인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셨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아버지한테 또 그런 식으로 얼마나 저기 남으신 것 같아요. 여쭤봤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별 이야기로 이야기하셨던 거, 그거는 전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꼽을 또 재밌게 이렇게 풀어주셨네요. 네. 행복의 7대 요인. 이거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발표를 했었던 글인 것 같아요. 네. 또 중복에서 나온 글인 것 같은데. 또 뭐 이게 7대 요인, 뭐 5대 요인, 10대 요인,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 이 차원은 아닌 것 같고, 각 개개인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조건에 대해서는 뭐 가변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7대 요인 중에서도 뭐 한 이게 2대 대한 거가 너무 이제 좀 집착이 좀 강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는
이 공동체 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유로운 삶,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건강과 소득을 제외하면 요거는 뭐 여기 이제 문맥상 요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요 두 가지 항목을 빼면은 나머지는 다 인간관계의 질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인간관계가 행복 조건에 다 연관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1991년도니까 지금 30년이 넘었죠. 제가 이제 우측눈 망막박리 수술을 할 때 한 10일 정도 입원하고 한 달을 이제 쉬었는데요. 그때 이제 눈하고 그 수술하기 전이죠. 수술하기 전에 눈하고 대화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측 눈이 그때 이제 망막박리였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제 내 몸을 떠나는구나. 근데 다행히 눈이 두 개여서 한쪽 눈이 또 왼쪽 눈이 있기 때문에 뭐 보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너 참 수고 많았다. 잘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눈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같이 4인 병동실에 있었던 환자 중에 한 분은 양쪽 눈을 다 망막박리로 수술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제 그분을 생각할 때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야, 저분은 그러면은 이제 세상을 볼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저 수술을 앞두고서 이렇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꼽은 아까 이제 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은 생명의 어떤 그 파이프인데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결국은 또 배꼽을 통해서 영혼이 나가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하여튼 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낮은 데에서 임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배꼽이 아닌가. 배꼽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또 보내는 그런 또 시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임종. 네, 하여튼 뭐 누구나 다 맞이해야 될 부분인데, 뭐 웰다잉을 공부하는 배우는 또 이러한 부분들은 진짜 존엄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자기뿐만이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존엄성을 인정을 하고 그런 거를 준비하는 그러한 그 개인적인 어떤 자세,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 쪽에서 좀 미력 하나마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뭐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이해하고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진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말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심하다 그러는데요. 네, 저도 오늘 등산 모임이 있었는데, 감기 기운도 아직 다 낫지가 않고, 또 미세먼지가 뭐 어제 이제 심하다 그랬으니까요. 참가하지 못했는데, 미세먼지도 뭐 날씨가 또 이거 푸근해지면 또 심해지잖아요. 또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 또 미세먼지도 사라질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계속 이렇게 음과 양이 바뀌는 그런 그 계절인 것 같은데요. 건강 유념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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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음. 네. 음, 아, 원장님 오늘 저녁에 모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온라인 모임? 예, 다른 분들도 그때 뵙게 될 것 같아서. 예. 혹시 그거 나이가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녁에 무슨 모임이 있어요? 아, 오늘 신년에. 그냥 신년 잡담하는 그게, 몇 시에 있어요? 저녁 8시입니다. 예. 저녁 8시. 그렇구나. 예, V코리아에 있는 그 화상회의 그걸로 모이게 됩니다. 네. 화상으로 모이는 온라인, 거예요? 온라인. 예, 예, 오프라인 아니고. 네네. 그리고 지금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청각이 가장, 이렇게 인종 때, 하늘나라 갈 때 청각이 가장 늦게 간다고, 네. 남아있다고 지금요, 재미나이에서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